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며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사셨나요? 벌써 33회 방송이네요. 그동안 저에게는 예수도 알기 원하네를 통하여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같이 누리며 즐거워할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작지만 나누고 같이 누릴 때 누군가가 고마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참 살맛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탈북 청소년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2004년에 남산자락에 여명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17년간 교감으로 일하시다 최근에 3대 교장으로 취임하신 조명숙 교장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명숙 교장님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뜨거운 밥을 주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힘든데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우리 집에서라도 이런 대접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라고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음식점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누군가 가게를 봐주어야 할 상황이 생겼답니다. 그때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나서서 정말 자기 일들처럼 도와주었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롭고 힘든 것을 느끼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힘든 것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였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서로가 가진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고 다짐하였답니다. 자라온 동네가 빈민촌이어서 그들 스스로가 끌어안고 있는 가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녀를 때리거나 노는 아이들을 지나가다 치는 등. 그런데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신 분이 계셨답니다. 제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상병 시인이었답니다. 그분은 늘 아이들을 안아주려 하셨고 그분의 눈빛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눈빛이었답니다. 그걸 보고 나도 저런 눈빛을 갖게 되면 좋겠다. 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저런 눈빛을 받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면 당연히 도움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와 천상병 시인처럼 동등한 위치에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어린 시절에 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눈빛만 보아도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마음으로 느끼신다는 조명숙 교장님은 1997년부터 중국에서 탈북자 구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중국에 갔다가 그분들을 돕고 같이 국경을 넘는 일을 하다가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어른들은 바뀌기가 쉽지 않지만 아이들은 가르치다 보니 그걸로 어른이 바뀌는 것을 보고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받아주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마음 먹고 학교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여명학교는 조명숙 교장님과 같은 현장 전문가와 북한을 지원하던 교회들이 연합해서 남한에 와 있는 탈북 청소년들과 탈북 주민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통일의 역량을 키워내자 그래서 설립한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를 시작한 여명학교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졸업생 350명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국내 탈북자 수는 3만여 명. 이 가운데 15%가량이 20대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조명숙 교장님은 학교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이들이 통일 이후에도 큰 일을 하겠지만 지금 겪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위한, 이 민족을 위한 어떤 사회적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존재 자체도 큰일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배우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말하기, 읽기, 쓰기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내용을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면 내가 왜 이런 체제와 사상 안에 몸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명학교에서는
듣기와 자기 생각 말하기 등의 교육을 많이 합니다. 북한에는 철학이나 종교가 없고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만이 존재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청소년이라도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을 한꺼풀 벗겨내면 이기적으로 변하기 쉬워요. 이것을 이타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은 학교가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어쩌면 학원이 더 잘 가르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학원에서 배우지 않아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 중에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태도를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게 바로 여명학교의 힘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신 앞에 삶만 바라보다가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나도 세상에 그것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정말 감동스러워요. 이런 아이들이 1년에 한 명만 나와도 10년이면 10명이잖아요.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최악의 생존 경험과 북한에서 받은 억압으로 심리적인 상처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아픈 것을 모르다가 결승전에 이르면 아픈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처럼 북한과 중국에서는 아픈 줄 모르다가 여기 오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도 하고 건강회복도 시킵니다. 저희 학생 중 30%는 약물 치료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60%는 빈혈과 당뇨 증세가 있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북한에서는 한 끼만 먹는 신체 조건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는 세 끼를 다 먹으니 몸에 쌓여서 성인병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과거에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폭력을 당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 참아야 했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깊은 상처가 되는 거죠. 또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고 해서 참아보자고 했더니 선생님은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하는데 그때의 눈빛과 표정은 너무 안타깝죠. 남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포기한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아 그 아이들이 확 바뀌면 그 아이들의 영향력은 그 어떤 모범생의 영향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도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을 집중 선별해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선별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졸업한 학생 중에는 처음엔 자리에 앉아있기조차 힘들어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교를 나와 국회의원 보좌관이 됐습니다.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 비정부 기구인 NGO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꿈을 꿀 때가 제일 기쁩니다. 일제시대 때 오산학교가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통일시대에는 이 작은 여명학교가 그 역할을 해내길 바라는 것이 제 소망이고 그걸 위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조명수 교장님은 또 외부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라야 했던 북한 체제와 다르게 대학 입시나 진로 문제 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게 탈북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을 통합하고 묶어내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조명숙 교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읽어드립니다. 학생이 교사를 물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다. 이들의 아버지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대개 60대가 되어 부양하기 어려워 남한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보낸다. 어려서 엄마를 남한으로 떠내보낸 중국 출생 아이들은 친척들의 눈칫밥을 먹고 방치되다시피 자란다. 역사의 사각지대에서 눈물로 태어나 눈칫밥을 먹고 자란 아이도 그 아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엄마도 모두 가엾다. 한국에 도착해 엄마를 만나도 엄마는 중국어를 못하고 아이는 한국어를 못하니 모자 상봉이라는 행복한 상황에서도 비극적이었다. 한 아이는 여명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로 오랜 시간을 집에서 지내다 등교했다. 등교해서 며칠 동안 수업 시간에 잠만 자 교사가 깨우려 하니 뛰쳐나갔다. 학교 옥상으로 향하니 건장한 남교사가 혹시 사고가 날까봐 뒤를 따랐다. 교사를 본 아이는 도망가려 계단으로 뛰어내리려 해서 교사는 놀라서 끌어안았다. 아이는 몸부림치다 갑자기 교사의 팔을 물었다. 교사는 아팠지만 참았다. 아이는 교사가 팔을 풀지 않자 그 옆을 다시 물었다. 그러다 주저앉았고 한참을 달래니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상황이 정리된 후 교사는 이빨 자국이 선명한 안타까운 팔을 보이며 웃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교사들에게 미안했다. 다음 날 이 아이와 상담을 했다. 난 강아지도 물려고 달려들면 걷어차는 게 본능인데 왜 그 선생님은 손이 안 굽혀질 만큼 아픈데도 너를 제지하거나 밀치지 않았을까? 라고 물었다. 생각 없이 자기 감정대로 너무 오래 살았던 아이는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 듯 힘들어했다. 나는 계속 내 눈을 보라고 하며 내가 화나지 않았고 선생님의 마음을 통역해주고 싶어서임을 확인시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이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그리곤 드디어 흔들리는 목소리로 제가 다칠까 봐요 라고 대답했다. 아이의 그 한마디는 마치 계란을 깨고 나온 병아리의 첫 울음과 또 같았다. 나는 아이를 쳐다보며 그래, 내가 선생님에게 왜 밀치지 않고 미련하게 물리고 있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네가 다칠까 봐 그럴 수 없었다고 하더라. 자기 본능을 참으며 너를 보호했던 거야. 그게 왜일까? 라고 하니 아이는 눈물이 맺히며 나를 좋아해서요 라고 이야기했다. 아이는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벌을 받았고 아이와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공손히 용서를 구했다. 그날부터 담을 쌓고 살았었던 아이는 마실 다니듯 여기저기를 다니며 서툰 한국말로 이야기했다. 나는 아이와 마주치면 우리 학교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라고 짓궂은 질문을 하고 대답이 늦으면 아이의 팔을 무는 신용을 했다. 그러면 무표정했던 아이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팔을 감춘다. 한홍재의 소원 들으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조명숙 교감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까지 2주 동안 미국의 MIT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로 과학 캠프를 진행해 주었다. 과학 실험실이 없는 여명학교에서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개구리 해부에서부터 소형 자동차 만들기, 화산 만들기 등 여러 실험을 하였다. 실험 중에 풍선에 가스를 채워서 대기권 밖으로 날려보내는 실험이 있었는데 여명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미국 학생들이 너무 놀랐다며 이야기했다. 뭐가 놀랍냐고 했더니 한 아이는 많은 씨앗을 담아서 우주로 날려보내 이 씨앗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고 하고 또 다른 아이는 눈물을 담아서 우주로 보내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내가 이 아이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으니 이 아이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 대답에 미안해졌다. 그리고 조명숙 교장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북한과 남한을 다 경험하고 이렇게 사회에 접하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이 아이들이 겪는 게 통일 이후에 북한 사람들이 겪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통일 이후에 오히려 이 아이들의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북한 주민들하고 통합하고 통일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독과 동독의 경우 통일은 성사되었지만 통일 이후 상황에 알맞은 통합 교육 모델이 없어서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명학교는 한국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통일 이후의 교육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여명학교를 위해 함께 후원하고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해 보아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저받았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셔요.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